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잘 보이는 거 같나? 오케이. 자, 교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교재는 어디를 피시냐면 만렙을 오늘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만렙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요 근래 뭐 배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로 복습을 하자면 이제 세 번째 원 들어왔잖아. 원 들어와서 첫날 원의 방정식 구하는 거 연습했고요. 몇 가지 유형 다 아셔야 됩니다. 결국 중심과 반지름 찾는 게임이야. 이 게임은. 네. 저희 한명 안 했어요. 이거 풀어.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일반형 배웠고 이제 위치 관계라고 해서 원이랑 직선이랑 관계 찾는 거 두 가지 방법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DR 대빵 중요합니다. 자, 원래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해야 되는데 못해서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만렙 지난번 숙제에 이어서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만만하게 보지 마. 너네 이제 다 여기 공교롭게도 언니, 오빠, 누나, 형 있네요. 물어보세요, 어떤지. 걔네들이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쩌면 열심히 안 한 거지. 그래. 어쩌면 열심히 안 한 거지. 열심히 안 하면요 성적 안 나와. 너네는 이미 주변에 참고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죠? 자, 페이지는 여기가 어디냐면 184쪽입니다. 자, 실무도 잘 들으세요. 채팅창 좀 내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컨셉이랄까? 오늘 컨셉은 뭐냐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몇 가지 위치 관계에 대해 배웠잖아. 크게 세 가지 위치 관계가 있거든요. 자, 원한계랑 직선이 있으면 첫 번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두 번째 이렇게 접하는 경우, 세 번째 안 만나는 경우. 세 가지 있었나? 다시 자, 오늘 어떻게 내용 이어가는지 흐름 이해하시라고요. 위치 관계가 세 가지가 있잖아. 첫 번째 이렇게 두 점 만나는 경우 적으세요.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접하는 경우,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안 만나는 경우. 세 가지 있나? 자, 세 가지 관계가 있고, 자, 오늘 일단 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은 아니죠. 어쩌면 오늘 끝까지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세 가지 관계에 관한 또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두 점 만나는 거에 관한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한 점 만나는 거에 관한 문제가 있고, 이렇게 안 만나는 거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자, 이 세 가지를 각각 맛을 볼 건데, 자, 누가 제일 중요해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선을 얼마 전까지 접선이라고 그랬지. 기억나? 이 접선은 얼마나 중요하면 한 파트예요. 이거는. 그리고 나머지 두 개도 어쨌든 나름의 의미가 있고,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은 뭐다?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문제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문제 한번 통해서 보시면,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새로운 내용은 아니야. 어쩌면 우리가 지난번 숙제로 했던 그 DR 있죠. 약간 그거의 응용이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문제로 볼게요. 참고로 이 문제는 날선 용어는 없습니다. 이 책에만 소개가 되고 있고, 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뭘 요구하는지? 자, 첫 번째 이 문제입니다. 얘는 중요도로 치면 별표까지는 아니고요. 나올 수도 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지금 문제 읽어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위에 보시면 원한계 있죠. 자, 요 원과 자, 요 직선이 자, 몇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나는데요. 그려보시면 만날 겁니다. 자, 두 점에서 만날 때 마지막에 뭘 구해야? 현의 길이를 구해야. 여러분 오랜만에 현 뭔지 기억나세요? 얼마 전에 배웠잖아. 자, 그림으로 묘사해봐. 여러분들이 이 문제, 아니 3단원 내내 강조할 거야. 그림과 함께 하세요. 자, 또 원한계가 있고, 그냥 이제 이거는 실제로 이런 그림은 아닐 겁니다. 그냥 제가 대충 그림으로 묘사하는 중이야. 요렇게 이제 두 점 만난대요. 자, 그럼 혹시 재훈아, 현 어딘지 아시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배웠잖아. 현이라는 거는 혹시 여러분들 요 길이를 현이라고 부를까? 요 길이 구하세요. 그런 문제.
즉 어쩌면 요거랑 관련된 문제라는 거지. 이해돼? 어쩌면 오늘 수업 컨셉은 요 세 가지 관계를 배웠잖아. 각각의 유형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할지 자, 한번 전략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중3 때 배웠던 그 형과 관련된 성질 몇 가지를 아셔야 돼요. 자, 오랜만에 복습할까? 여러분들, 자, 여기 원의 중심이 있어요. 우리 현 배웠잖아. 첫 번째, 이 성질 기억나세요? 자, 원의 중심에서 자, 여기 현에다가 수선에 발을 내리며 지원아,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자, 요거 2등분 되는 거 아세요? 자, 요게 2등분 되더라. 자, 이런 식으로 2등분이 됩니다. 맞나? 그리고 자, 우리가 그 당시에 많이 썼던 게 뭐가 있냐면 피타고라스 많이 썼거든요. 요 사람 한번 그어볼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 이제 그 약간 중3 때 했던 것처럼 선을 그어본 거예요. 그리고 자, 저희는 지금부터 현의 길이를 구해야 돼. 상상해 볼래? 만약에 저희가 요 길이만 구할 수 있다면 요 현의 길이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자, 요 길이를 구하시려면 요 두 변이 필요하잖아요. 요 두 개가. 근데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런 거를요 이제 앞으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노래 위치 관계할 때 제가 앞으로 중심에서 거리 재는 걸 보통 뭐라고 기호로 쓴다고요? 이게 혹시 여러분들 지난번 숙제할 때 많이 구한 D 아닌가요? D. 자, 이 문제 푸는 전략이야. 먼저 D를 구하시는 거예요. 자, D가 뭐라고요? 자,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 요 길이가 뭐죠? 요게 반지름이지. 여러분 요거 되게 구할 줄 아시잖아요. 그쵸? 구하신 다음에 피타고라스로 요 길이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배를 하시면 정답이 나온다라는 거지. 자,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자, 어쩌면 이 문제는 DR 문제야. 자, 그림으로 이해해봐. 다시. 자, 이번 문제는 원한계랑 직선한계가 두 점에서 만난다. 그때 현의 길이를 구하세요. 자, 요 길이 구하는 문제야. 즉 여러분들이 중3 때 배웠던 요 선들을 예쁘게 그으시며 요거는 성질인데 자, 2등분이 돼요. 즉 저희는 요것만 구하면 이 문제가 끝나요. 요거를 어떻게 구하자고? D랑 R로 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무리 지어드릴까요? 자, D라는 게 뭐라고요? 자, D는 자, 루트 자,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절대값. 자, 원의 중심이 0,0이잖아요. 여기다가 0,0 대입하시면 자, 요게 D 맞나요? D. 해서 유리화 하시면 자, 루트 2가 됩니다. 이 길이 먼저 구하시라고요. 그리고 반지름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반지름은 얼마다? 2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피타고라스로 요 길이 구할 수 있나? 요 길이. 해서 2배를 하시면 이 문제의 정답은 뭐다? 2루트 2가 되겠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87번 문제 한번 여러분 풀어보실래요? 그러니까 이해만 하면 뭐 현의 길이 구하는 건 뭐 그닥 어려운 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어쩌면 그냥 말하자면 DR 관련 문제. 사실 미리 말할게. 오늘 이 모든 내용은 다 DR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만간 또 원을 까먹으시겠지? 돌아가면. 다 까먹어도 좋아. 딱 2가지만 기억해요. 첫 번째는 원의 방정식 생긴 모양이랑 두 번째는 DR이 중요하구나. 이놈의 DR로 다 풉니다. 대부분 문제. 아시겠죠? 자, 87번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시간을 조금만 드릴게요. 1분 30초. 그러니까 그림을 먼저 그려봐. 그러니까 그려보시면 별로 어렵지가 않아. 물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중3 때 배웠던 현 관련 성질을 좀 아셔야겠지. 중심에서 수선에 발을 내리면 2등분 된다. 그 성질을 이용해서 어쩌면 약간 이런 선들은 중3 때 많이 그렸던 그 선이란 말이지. 근데 그때랑 달라진 거는 이제 이런 길이 그냥 안 나와 있잖아. 요 길이들을 뭐 공식 같은 걸로 다 알아오셔야 됩니다. 특히 DR. 오늘은 약간 제가 1시간 동안 진도 나갈 건데 조금 잘 모르겠어. 좀 타이트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 늦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단 지금은 저희가 진도를 먼저 나가잖아.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친구 있더라고요. 제가 보통 오면 숙제 검사를 하잖아요. 그동안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어차피 일찍 와봤자 숙제 검사하는데 일찍 올 필요가 없네.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할 수 있구나.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진도를 나갈 거니까 일찍 오셔야겠지. 그러니까 진짜 이게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진도부터 먼저 나갈까? 어때?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어제 다른 그 고1반, 그러니까 고2, 예비 고2 애들이 이제 애들한테 그러니까 좀 요렇게 하는 방식에 대해 좀 고민 중이야. 왜냐면 이 방식도 좋은 점이 있어요. 뭐가 좋으냐면 이제 숙제 검사를 먼저 하면 아까 말했던 이제 그런 친구도 있고 혹은 이제 숙제 검사에 따라서 학생에 따라서 별로 안 틀린 친구들도 있잖아. 이제 그런 친구들은 약간 할 게 없어져. 그러니까 이게 붕 뜨는. 근데 이제 숙제 검사를 나중에 하면 이제 그런 친구도 문제 좀 풀 수 있을 거고 혹은 오늘 수업 내용 중에도 질문도 가능하고 좀 뭐 그런 장점도 있다는 거지. 혹은 이제 진도를 먼저 안 할 거니까 지각도 좀 덜 하시지 않을까. 제 생각은요. 자, 어쨌든 87번입니다. 자, 요거 혹시 소미야 뭐 정답 나온 거 있을까? 자, 현의 길이 얼마일까요? 맞습니다. 자, 2루트 10 나온 친구 확인 좀요. 나왔어요? 자, 한 번 더 설명드려볼까? 자, 지금 상황을 이해하시면 두 점에서 만난대요. 안 만나면요. 여기 써있잖아, 만난다고. 만나는데 이 현을 구하라는 문제야. 즉, 여러분들이 중3 때처럼 원의 중심에서 선을 이렇게 그어주시면 요게 2등분 되는 건 손질이고요. 이제 우리의 전략은 D랑 R을 구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D 구해보시면 지원아 혹시 얼마 나와? 좀 도와줄래? 2루트. 자, R은 내가 할게. 루트 18. 이니까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로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요거 루트 10이죠, 그러면. 근데 현의 길이니까 2배 하시면 정답이 나온다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자, 첫 번째 이용은 뭐다? 이제 위치 관계 중에서 두 점에서 만날 때 이용입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이 이제 또 이제 어떤 유형이 나오는데 지금 그 접할 때는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했지. 접할 때가 제일 중요해서 요 다음 장의 개는 조금 더 길게 나옵니다. 그럼 자, 그 다음에 볼 문제는요. 자, 왼쪽 거 말고 오른쪽에 있는 93번 먼저 볼게요. 사실 왼쪽도 이거랑 같은 페이지에 있잖아. 비슷하게 풀면 됩니다. 두 번째 형은 이형입니다. 읽어보세요. 자, 일단 93번 밑에 보시면 요 책 특성상 뭐 이렇게 빈칸 같은 거로 도와주는 그런 문제인데요. 사실 그 밑에 그림 하나 보이세요? 쟤는 지금 저런 상황일 겁니다. 궁금한 친구는 위치 관계 확인해 보세요. 즉 이번 경우는 안 만나는 상황에서 이제 이 문제 아주 유명한 문제야. 이거 시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한번 그러면 좀 간단하게 문제를 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또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어떤 원항기가 있어요. 오늘은 또 컨디션이 좋나 보다. 잘 그러시네요. 자, 원항기가 있고 보시면 직선항기가 똑같이 있네요. 근데 이번 경우는 안 만나는 상황입니다.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보통 이 문제는 안 만날 때 나와요. 보통은.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뭘 시키냐면 자, 읽어봐. 자, 원 위의 점에서 여러분들 요 원 위에는 재훈아 점이 몇 개 있지? 목소리 많아. 이거 진짜 대박 많잖아요. 그럼 뭐 어떤 점에서 지금 뭐를 시키냐면 이 직선에다가 여러분들 거리를 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요 점에서 요 직선의 거리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거리가 뭔지 설명드렸는데 요런 걸 거리라고 해요. 맞나?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얘는 뭐냐면요. 요 점에서 거리를 잰 거지. 한번 더 해볼까?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 요 점에도 거리가 있을까? 있겠죠, 뭐 이렇게. 요 점에도 거리가 있을까? 하나만 더. 거리. 자, 이렇게 이제 점마다 거리를 잴 수가 있잖아. 이해돼? 근데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뭐야? 마지막에 어떤 거? 그럼 거리를 재다 보면 가장 최대값, 가장 길 때가 있을까? 다시 가장 짧을 때가 있을까? 최소값?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원아, 대충 어딘지 예상은 돼요? 예상부터? 자, 그럼 시켜볼 게 있어. 여러분 위에다가 이런 그림 하나 그린 다음에 너네 나름대로 가장 길 때랑 가장 짧을 때 한번 그려보실래요? 사실 아마 예상이잖아. 아, 여기가 제일 길겠네라고. 거기 맞아요. 어쩌면 이제 예상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런 느낌이에요.
자, 다시 이번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거리가 가장 최대값, 가장 길 때, 최소값, 가장 짧을 때를 묻는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최대값은 짧네. 최대는요. 자, 혹시 다들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그리면 되나? 여러분, 자, 얘가 지금 길잖아. 더 길 수 있지. 길고 길고 길다가 언제 제일 길다? 약간 뭐랄까? 여기 그 정상이라고 해야 되나? 정상에서 제일 길까요? 지우라? 자, 요때입니다. 제 예상은요. 정상이 아닌 것 같아. 그리기는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느낌이. 이게 좀 옆으로 가야 좀 정상 같은데. 자, 어쨌든 요때가 지금 예상컨대 최대로 보여. 그렇죠? 자, 그럼 최소는 언제일까? 가장 짧을 때. 는요, 여러분들, 자, 얘 지금 좀 짧아졌죠? 더 짧겠지? 더. 자, 언제? 한, 여기쯤? 이면 최소일까? 자, 이겁니다. 자, 어쩌면 이 문제는요, 요거 두 개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런 문제예요. 자, 결론적으로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부터 힌트를 드렸거든요. 자, 이 문제도 뭐다? 결론적으로 DR 관련 문제. 자,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이 부분에 관한 사실 자세한 설명을 생략을 할게요.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최대값, 시소값 대충 위치는 알겠잖아. 자, 이 최대값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일단 여러분 예상돼요? 어차피 이것도 설명이 가능해. 너네가 원 관련 상식 중에 뭐가 있냐면 원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름을 지날 때가 제일 긴 거 아세요? 여러분 지름을 벗어나면요 제일 긴 게 아니야. 지름이 원래 다른 말로 가장 긴 편이에요. 이것보다 길 수가 없잖아. 그럼 당연히 최대가 되려면 요 지름을 지나가야 돼 일단. 이해돼? 그럼 자 느낌 옵니다. 우리가 지난번부터 요 길이를 자, 자꾸 뭐라고 부르고 있지?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부르고 있지. 자, 요게 D입니다. 혹시 요게 뭔지 아세요? 요거 반지름입니까?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어려운 친구는 이 부분만 외우시면 돼요. 보통 이 문제에서 최대값은 D 플러스 R, 즉 D에서 R만큼 더 갔을 때가 제일 길다. 요렇게 끝나는 문제야. 사실 나중에 외우게 될 거예요. 제가 보통 나중에 이 문제를 그냥 뭐 D 플러스 R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느낌의 최소값은 뭘 것 같아요? 그렇죠. D에서 요 R만큼 뺀 거죠. 그래서 최소값은 뭐다? D 빼기 R.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문제입니다. 역시나 DR 관련 문제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제는 DR 구하신 다음에 두 개를 더하시고 빼시면 정답이 나온다. 뭐 이런 식의 흐름이야. 자, 한번 연습해 볼까? 그 밑에 있는 94번 문제. 그러니까 일단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큰 변수 없이 이런 상황일 거고, 여러분들이 역시나 DR 구에서 최대값은 D에서부터 R만큼 더 가시면 되고요. 최소값은 D에서부터 R만큼 빼주시면 최소값이 나온다. 자, 94번 풀어보세요. 사실 이제는 계산해서 더하기 빼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끝날 때까지 제가 DR 얘기를 할 거야, 사실은요. 그러니까 미리 말할게. DR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야.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 앞으로 웬만하면 DR 많이 쓸 거라고요. 오늘처럼. 그러니까 요 책에 없는 유형도 웬만하면 원은 그냥 뭔가 DR 같은 걸로 연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자, 그냥 외우지 마세요. 자, 그냥 외우지 마시고 이해를 하세요. 왜 그건지. 네. 연필이 없나요? 그러면요? 모르겠다고요? 뭘 모르시는 거죠? D 구할 줄 아세요? 그럼 안 되죠. 제가 얼마 전에 D 구하는 거 옆에 앉아서 설명드렸는데 사실 애초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모를 수 있는데 내가 항상 말하잖아. 여러분 우리 과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네가 과외를 하는 거면 뭐 내가 같은 경우 100번 1000번 이길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 봐봐 모른다는 게 이 시점에서 D를 모르면 그럼 D를 설명해야 되는데 D를 설명할 시간이 없다는 거야. 얼마 전에 점과 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제가 따로 설명드렸거든요. 기억나세요? 옆에 앉아가지고 몇 번 맞춰봤잖아. 딱 뭐 어떤 상태냐면 그 이후에 피드백을 안 한 거야. 그 이후에 문제를 더 안 풀어봤거나. 그러니까 숙제를 말하지만 날 위해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의 성장을 위해 하는 거야. 솔직히 너네 숙제를 안 해도 나한테는 타격이 1도 없어요. 어차피 뭐 내가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많이들 오해하는 거야. 가끔 나한테 죄송하대. 죄송할 게 없어요. 어차피 너네 인생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우리 성훈이한테는. 그러니까 너가 결정 잘해서 참여할 거면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이 시간은. 자, 일단 제가 지금은 좀 설명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 디브하는 게 문제면 그거는 그냥 공식이야. 영어 단어 같은 건데 영어 단어를 외우셔야 되는 거거든요. 조금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 재훈아 최대값 구해봤어요? 자, 얼마나 나와? 3루트 최소값은? 10 다들 나오셨나요? 자, 최대값은 보통 제가 귀찮아서 최대값은 대문자 n 많이 씁니다. 맥시멈. 자, 최대값은 3루트 10. 자, 최소값은 미니멈. 자, 루트 10. 자, 맞은 친구? 소민이가 맞았어요? 그냥 똑같이 또 D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D하면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D라는 게 뭐라고요? 자,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입니다. 한번 보여줄게요. 자, 원의 중심도 꺼낼 줄 알았는데 혹시 이것도 못 꺼내면 뭐 할 말이 없다고 더 이상. 뭐 어떻게 어디부터 설명할까? 그러니까 무한히 뒤로 갈 수는 없잖아요. 뒤로 가서 초딩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요거 꺼낸 다음에 D 구하는 공식은요. 루트 요 식을 쓰고요. 제곱 더하기 제곱입니다. 암산할게요. 1 더하기 9분의 절대값 여기다가 대입하라고 했죠.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2 더하기 9 더하기 9 맞나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루트 10분의 20이 되는데 유리화 하시면 2루트 10이 됩니다. D. 자, 그리고 R은요. 루트 10이고 최대값은 D 플러스 R, 최소값은 D 마이너스 R이다.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바로 왼쪽 문제 갈게요. 자, 바로 왼쪽 문제는 이제 약간 이제 제가 이 책 만들었으면 요 타이밍에 넣지 않았을 것 같아요. 차라리 맨 첫 번째 내준 거 할 것 같은데 방금 했던 거랑 거의 흡사한 문제예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다? 아까처럼 원한계랑 직선이 아니라 소미야 오른쪽에 뭐가 나와 있지? 어떤 요게 뭐죠? 어떤 점 하나 나와 있지. 그러니까 제가 또 말했잖아. 3단원 컨셉. 우리 점선명 배웠잖아. 어쩌면 이 문제는 뭐다? 점과 원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야. 점과 원 사이의 관계인데 자,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 원한계가 있고 점한계가 바깥에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랑 동일하게 어쩌면 여기 원 위에서 요 거리를 재는 중이야. 적으세요. 다시. 자, 거리를 재는 중인데 가장 긴 거리랑 짧은 거리가 있을까라는 거야. 느낌 오세요? 있죠. 자, 가장 길 때는 언제죠? 이때겠죠. 가장 짧을 때는 이때겠죠. 역시나 이거는 뭘로 구한다? 여기도 제가 편의상 여러분들 요 길이를 편의상 D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 파트는 D라 그러면 중심에서 뭔가 재는 걸 D라고 부를 거야. 즉 D에서 R만큼 가시면 됩니다. 다시 얘는요. D에서 R만큼 빼시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물론 이번에 D 구할 때는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야 됩니다.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 91번 문제입니다. 풀어보세요. 자, 컨셉은 똑같은데 이번에는 직선 한계가 아니라 자, 점 한계가 나와 있어. 자, 점 한계가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똑같이 푸시면 돼요. 가장 멀 때는 D 플러스 R, 가장 짧을 때는 D 빼기 R. 이 되는데 D 구할 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야 됩니다. 정도. 그러니까 같은 페이지에 있는 이유는 이해가 돼요. 그냥 같은 내용이니까. 나중에 이 책에 없어요. 나중에 뭐도 나오냐면 원과 원 사이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원 두 개가 나와도 좀 이따 잠깐 소개드릴게요. 원 두 개 나와도 이런 최대값, 최소값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유명해요. 여기서는. 이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생각보다. 일단 뭐 이런 컨셉이 존재한다라는 거지. 91번입니다. 자, 요거 한번 풀어보고, 그러니까 오늘 저희 남은 시간은 접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얘네들보다 더 중요한 건 마지막 내용,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원래 이런 게 수학이잖아. 그동안에도 도형도 물론 수학이긴 한데 이런 게 이제 진짜 수학 아니에요. x, y 구하고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1학기 컨셉은 다 이거 하는 거야. 책 끝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방정식, 부등식, 함수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여러분들 그거는 아셔야 돼요. 그나마 지금 이 시기가 공부하기 그나마 괜찮은 시기야. 고1 올라가고 막 1학기 끝나고 막 2학기 끝나고 고2 때 새로 오는데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요.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야 힘들다. 뭔가 이제 힘든 상태가 와 어느 순간에 이제 진짜 힘든 상태가 와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해. 그나마 따라갈 수 있어요. 아직. 자 같이 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어떤 상태라고? 자, 원이 있고 전환기가 있는데 가장 길 때, 짧을 때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눈을 딱 감고 뭐부터 구하죠? 소위 D라는 거 먼저 구해볼 건데 이번 경우는 D 구하실 때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시는 거예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뭐였냐면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D라는 게 5라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은요, 여기에 써있죠? 반지름은 3. 그래서 정리하자면 가장 길 때는 언제나 역시나 이제 D 플러스 R입니다. 두 개를 더해주시면 가장 길고요. 가장 짧을 때는 언제나 D에서 R만큼 빼주시면 가장 짧을 때가 나온다는 거지. 그림상에서는 요 길이 그리고 요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이번 페이지는 시험에 나옵니다. 자, 다음 문자 갈게요. 자, 그냥 온 김에 오늘은 여기 만렙으로 할까? 만렙이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칸도 좀 널찍하고 그렇죠? 이게 이걸로 섞을 거야. 6기가 더 나은 것 같아. 자, 오늘은 만렙으로 가겠습니다. B로 왔어요. 자, 일단 쌤 어디까지예요? 이제 3쪽 남았는데 그래도 이제 3쪽이라 겁먹지 말고 페이지마다 문제가 많진 않아요. 자, 위에 제목 보시면요. 이제 뭐가 써있다? 원의 접선 있지. 접한다, 이제 위치관계 중에서 접한다에 관련된 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접선은 좀 많이 중요해요. 고2 올라가도 접선이라는 걸 계속 다룰 거고 접선은 좀 여러모로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뭘 하고 싶냐면 예를 들어볼게. 자, 이제 그냥 제가 바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듣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푸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뭔가를 줘요. 우리한테 어떤 힌트를 주면서 이 접선의 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다시 어떤 힌트를 주면서 그 접선, 접하는 선의 식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 선은 식이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페이지는 선의 식이 없죠. 그 식을 구하는 문제. 자, 그런데 자, 뭐를 주어지냐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어. 유형별로 어쩌면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일부 공식이 존재해서 뭐 그런 공식도 외워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여러분 제가 일부러 여기 밑에 있는 걸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요거 약간 그 빈칸 채우기니까 잘 듣고, 아니면 잠깐만 필기를 좀 하기 편하려면 이게 나으려나? 여러분 이걸로 할까요? 자, 그럼 이걸로 하겠습니다. 필기를 하기 편하려면 여기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자, 97번입니다. 자, 30분 나왔어요. 30분 동안 요거만 할 겁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자, 지금 뭐 하는 중이라고? 자, 지금 이제 요게 뭔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번 문제는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야. 접선의 방정식. 그런데 우리한테 첫 번째 이용은요, 자, 뭐를 주냐면, 요게 밑에 있는 요게 읽어보시면 기울기예요. 기울기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을 구할 건데 너무 생으로 주진 않고 내가 기울기 정도를 알려줄게. 이거 가지고 네가 식 한번 구해볼래? 자,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지금부터 그림 하나 그려볼까요? 이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볼게요. 자, 지금 저희한테 뭘 주고 있냐면 첫 번째, 어떤 원의 방정식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저 식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어떤 접하는 선, 여러분 이런 걸 저희가 접선이라고 부르나? 요 선을 구하는 문제야, 이 문제가. 식을. 근데 그냥 주진 않고 뭘 줬다고? 이 식에 내가 기울기 정도는 알려줄게 라는 거예요. 자, 기울기 정도는. 자, 지금부터 한번 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2단원에서 직선의 방정식 많이 구해봤잖아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기울기만 안다고 식을 만들 수는 없지. 보통 기울기랑 최소 뭐 전환기는 더 줘야 되거든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따라갑니다. 일단은 풀이 한번 과정. 자, 지금 설명은 푸는 과정 순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울기가 나왔으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 이 기울기로 식의 뼈대를 좀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자, 기울기가 나와 있으니까 대충 식의 뼈대를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자리가 기울기 자리입니다. 이렇게 잘 들으세요. 이제 B만 구하면 끝나겠네. B만 구하면. 자, B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우리 오늘 계속 부르짖고 있는 그 DR이 있죠. 자, 지난번 숙제해 보시면 이렇게 접할 때는요. 지원아, D랑 R이 어떨 때죠? 같을 때 맞나? 근데 저는 이제 그걸로 그냥 식을 세울 거예요. 요게 접할 때잖아. 자, 지금부터 뭐를 구하자? D랑 R을 구해서 같다라고 식을 세우시면 여기 있는 B에 관한 식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B를 구해서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심플해요. 그냥 이제 식 세운 다음에 D를 R랑 같다. 식 세우면 됩니다. 자, 요 D 구하시려면 요거 반대편으로 이항하겠습니다. 요 식을 쓸게요. 그리고 한번 구해볼까? 자, D. 자, 루트 2분의 절대값 여기다가 0,0 대입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B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R. 루트 8이죠. 같다. 이렇게 식 세우면 되겠네. 이렇게. 그리고 양쪽에다가 루트 2를 곱하시면요. 양쪽에다가 루트 2를 곱하시면 절대값 마이너스 B는 자, 암산할게요. 4가 되는 거 맞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은요. 이 절대값 푸는 법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이 절대값은요. 어쩌면 푸시면서 반대편에다가 뿔만 붙이면 됩니다. 절대값이 4란 말은 결국 둘 중 하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즉 그 말은 뭐다? B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거지. 두 개가.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은요. 저럼 이식 구하는 문제였거든 지금. 우리 뭐 하는지 까먹지 마세요. 요식 구하는 중이었고 B가 나왔잖아. 즉 정답이 몇 개냐면 두 개가 됩니다. 이렇게. 이게 정답이에요. 자, 질문 한 가지. 왜 두 개인 줄 아세요? 자, 이번 문제는 기울기가 나와 있잖아.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나 그렸는데요. 이때 말고 한 번 더 접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기울기가 똑같은데 이때 말고 또 접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언제? 여러분들, 요렇게도 접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기울기를 주면요. 그래서 보통 정답이 두 개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울기가 똑같은 것 중에 평행한 것 중에 위에도 접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뭐냐면 저 두 가지에 관한 식인 거예요. 자,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자, 밑에 있는 문제 98번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가 아니죠. 접선의 방정식 첫 번째 유형은 기울기를 줄 때가 있어요. 자, 기울기를 주면 자, 어떻게 간다고? 먼저 이 기울기로 식의 뼈대를 만듭니다. 자,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로 끝내자? D는 R이다. 로 식 세우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네. 지금 막 들어온 거야? 진짜. 최대한 풀어봐. 지레 겁먹지 말고. 또 내가 적당히 보고 너무 많으면 줄여주겠지. 내 수업이잖아. 뭘 가르쳐요. 대신에 성의는 보여줘. 자, 밑에 98번 해볼게요. 성적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안 하고 농사는 잘 지어졌더라고요. 고1에 100점도 많이 나오고 잘 하더라고요. 물론 올해 안 하고가 좀 쉽게 나온 것도 있어요. 1학년. 2학년은 어려웠는데 1학년은 대빵식이에요. 거의 뭐 이래도 되나 정도. 근데 이제 놀랍게도 학교 데이터상에 의하면 그렇게 쉽게 내도 성적이 다 나뉜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올해 고1 애들이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 그렇게 해도 분별이 될 정도면 얼마나 상태가 안 좋아야 그럴까. 그러니까 좀 근데 지금 이제 아시는 것처럼 2년 동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해가지고 그럴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자,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 일단 그림을 그려봐. 아, 내가 지금 이 접선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직선이야, 직선. 근데 기울기만 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더 가는지. 자, 일단 정답 한번 구해보셨나요, 지원아? 얘 정답 혹시 일단 뭐 나와? y는? 3x 더하기 3 90 이거 하나만 나오면 안 될 텐데. 3x 아, 두 개 따로 쓰신 거예요? 네. 보통 근데 답안지에 보면 이렇게 이제 같이 나오기도 해요. 요게 이제 두 개씩을 한 번에 쓴 거예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두 가지. 그리고 왜 두 가지라고요? 기울기를 주는 경우는 이제 똑같은 기울기인데 접선이 이렇게 위아래 두 군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가 나옵니다. 자, 한번 그럼 또 따라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울기를 주면요, 이 기울기로 접선의 식의 뼈대를 만들 수가 있고, 자, 얘를 반대편으로 이항해서 뭐 D 구할 준비를 하시고요. 이제 접하는 상황이니까 D랑 R이 같다. 로 식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D. 이제 여러분들이 D를 많이 구해보시면 이 정도로 암산 가능하잖아. 0,0이니까 절대값 B겠죠. 그리고 R. 3이니까 같다. 라고 식 세우시면요. 결과적으로 B는 이렇게 이제 뿔마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정답이 나온다는 거지. 자, 어떤 친구는 또 요거만 써놓고 끝내시면 안 돼요. 우리 접선의 식 구하는 중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위에 올라가 보시겠어요? 자, 위에 가보시면 일단 제가 설명드린 거 어떤 과정이고요. 역시나 수학자들이 이제 이런 식의 약간 기본형이 나왔을 때 그리고 기울기를 줄 때 여기 보이시죠? 공식 하나 그냥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자,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두 번째 풀이는 요게 어렵다. 근데 이제 결국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자, 이게 어려운 친구는 자, 요 공식. 자, 여기 이제 공식화 한 건데, 자, 이 공식을 외워서 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썩 예쁘진 않아요. 뒷부분에, 자, 여러분 요 자리가 m인 거 맞잖아요. 기울기. 자, 뒤에 요렇게 딱 넣으면 바로 접선이 나옵니다. 자, 볼까요? 자, 뿔마 두 개 나오고, R 반지름이죠. 반지름 곱하기 루트 기울기 제곱 더하기 1입니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딱 더하시면 바로 접선이 나온다는 거지. 자, 잠깐 내려가서 여러분들 방금 풀었던 97번 있죠? 요거 한번 공식 한번 써서 풀어볼게요. 요거 한번 공식 한번 써서 풀어보고 다음 이용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남은 시간에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이용이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좀 많이 중요해요. 시험 문제야.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문제니까 셋 중에 하나 이렇게 나올 겁니다. 시험 때. 첫 번째는 기울기를 주는 경우. 기울기. 그러니까 뭐를 주냐에 따라 약간 전략은 바뀌지만 보통 마무리는 똑같이 D는 아니다. 로 끝난다는 거예요. 자, 97번 문제. 자, 공식 한번 써볼게. 자, 공식. 자, 위에 잘려서 안 보이는데 자, 안 보일까봐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자,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이거 가끔 까먹어. 이제 BCD에 들어가면 까먹습니다. 너무 안 예뻐 이게. 그렇다고 근해 공식처럼 뭐 필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 외우시고 속도 차이가 나니까 뭐 끝나면 까먹으세요. 자, 요거 대입해볼까? 자, y는 자, m자리 자, 기울기 대입하시면 되고 뿔마 반지름 루트 8 곱하기 기울기 제곱 플러스 1 요거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에 루트 2가 되고 두 개 곱하시면 4 되잖아요. 16이니까. 그래서 꼭 정답 똑같나요 이거? 똑같아? 똑같이 나온다. 자, 이 공식도 뭐 이용을 하시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숙제잖아. 그러니까 숙제라는 걸 오해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숙제는 여러분 성장을 위한 거니까 개인적으로 이 과정도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저희는 남은 시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물 마시고 오세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용은요. 자, 요런 이용입니다. 자, 역시나 102번에다가 101번이 아까 밑에 문제가 있었는데 아까는 여기 밑에 없었죠? 그쵸? 여기 있으면 여기 할게요. 자, 101번 문제에다가 역시나 과정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공식 있나요? 위에 보세요. 있어요. 그러니까 얘 공식 진짜 얘는 예뻐요. 공식이. 그래서 얘는 사실 나중에 공식을 듣고 나면 약간 손해본 기분 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과정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자, 101번은요. 자, 요런 걸 주고 저희한테 접선을 구해봐.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앞장에서는 자, 방금 전에는 민서가 우리한테 뭘 줬지? 이 자리에 접선의 기울기를 주고 식 구해봐 나왔잖아. 자, 이번에는요 뭘 줬냐면 그려볼게요. 자, 역시나 원한계는 당연히 줘야 돼. 원을 안 주면 안 돼. 원을 안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그러니까 접선 문제부터 접선 구하는 문제라 원은 줄 겁니다. 자, 원한계랑 자, 이번에는 자, 여기 보시면 기울기가 아니라 여기 어떤 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 구분을 해야 돼. 제가 미리 말할게요. 마지막 유형도 점을 주는데 좀 점이 달라요. 얘는요, 자, 엄밀히 필기하세요. 요거는요, 요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원이에요. 다시 이 점은요, 요 원 위에 있는 점이에요. 자, 위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 여러분들이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대입하시면 된다는 말은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 위에 점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뭘 구해라?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이 있겠죠. 요선 구해볼래? 그런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위에 점을 주는 경우, 앞으로 제가 위에 점이라 부를게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구하는지. 제가 위에 점을 줬잖아. 역시나 요 선을 구하려면 우리가 간절히 필요한 게 뭘까요? 뭐? 우리 선 만들려면 또 역시나 점 한 개를 못 만들잖아. 뭐가 필요해? 보통? 사실 뭐 점 한 개를 더 주든 혹은 뭐 기울기를 주든 그런 게 필요하잖아. 자, 이 문제는 전략이 뭐냐면 따라가는 과정이에요. 자, 지금부터 기울기, 자, 이 기울기를 저희가 구할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는지 잘 보세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걸 여기 그림에 묘사해 볼게. 요거 지금 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지금 원의 방정 시간에 원의 중심도 나와 있는 거지. 자, 몇 콤마 몇이다? 자, 0,0이잖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어갈 수 있냐면 또 역시나 중3 때 배웠던 그 접선 관련 성질 중에 뭐가 있냐면요. 소미야. 자, 여기 중심에서 이런 걸 저희가 접점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다가 선을 이쁘게 그으면 여기가 몇 도인 줄 아세요? 90도라고 다들 아시는 거죠. 이거는 중3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거 설명할 타이밍에 중3 내용을 살짝 원해요. 그때 배웠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거는 설명을 안 하는데 그때 열심히 논치고는 또 있지. 모르고 넘어가게 되는 것은 이제 다 이어져. 계속 어쩔 수가 없어. 수학이 원래 그래요. 자, 90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선이 있죠. 요 선. 요건 선이거든요. 혹시 요 선의 기울기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을까요? 이 선에. 자, 왜 구할 수 있냐면 점과 점을 알면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 우리 얼마 전에 숙제로 많이 풀어봤잖아요. 이걸로 기울기를 구할게요. 자, 기울기 구해보시면 x끼리 뺀 것분에 y끼리 뺀 것, 여기 기울기인가? 이렇게 넘어오신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흘러가냐면 우리가 또 얼마 전에 자, 여기 수직이죠. 어떤 두 선이 수직을 조건한 게 뭐였지? 기억나? 자, 오랜만에 재훈아, 두 선이 수직일 조건이 뭐더라? 자, 얘네들 기울기를 뭐 했을 때? 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그럼 자, 얘 기울기 구할 수 있겠네. 자, 얼마일까요? 암산인데 혹시?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즉 기울기가 얼마나? 그러면 끝났잖아. 요 기울기랑 요 점으로 식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의 점 이용은요, 결국 기울기를 구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즉 기울기를 실제로 구할 수가 있고, 자, 어떻게 구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 기울기를 구하신 다음에 성질 중에 90도라는 게 있잖아. 즉 그걸 이용해서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로 해서 이 기울기를 구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끝내볼까요? 자, 이 기울기랑 요걸로 식 만드시면 끝나는 거잖아. 그리고 제가 공식 하나 소개드렸잖아요. 자, 기울기 하나, 점 하나 나오면 자, 어떻게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을 내시면 됩니다. 요게 이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한번 연습해 볼게. 자, 위에 올라가서 102번인가요? 자, 102번 한번 풀어보세요. 물론 이렇게 끝내시면 안 되고 이쁘게 전기까지 해서 계산까지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102번 문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지금 설명드린 건 과정이야. 따라가는 과정. 자, 위의 점을 주면요. 한번 풀면서 들으세요. 자, 위의 점을 주면 저런 상태야. 저런 상태라서 뭔가 할 게 있다는 거지. 기울기 구할 수 있고 수직의 조건 이용해서 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다. 해서 기울기를 구하신 다음에 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말했잖아요. 그 출발점에서 오른쪽 왼쪽 더하기 빼기 피타고라스로 길이 구한 다음에 쭉 내리는 그런 문제거든요. 네. 좀 빨리 풀게. 시간을 얼마큼 줬어? 이제 딱 한 쪽 남았어. 요거 하고 요 다음 쪽 하도 끝나요. 근데 여러분 잘하네. 이거 진짜 현역 애들도 이거 한참 시험 대비할 때 진짜 이거 이해만 하면 별것도 아닌데 그냥 다 DR 문제, DR 문제. 자, 102번입니다. 자, 요거 혹시 송이야 정답 뭐 나온 거 있어? 아하. 아, 잘했는데? 자신 없어. 자, 이렇게. 그럼 요거 나왔나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 하나. 아까 기울기를 줄 때는 정답이 2개 나왔잖아. 얘는 혹시 왜 한 개인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요 위에 있는 점을 지나는 접선은 몇 개일까? 이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아까처럼 기울기를 주는 경우는 요거랑 똑같은 기울기가 하나 더 있단 말이야. 위에 점을 지나는 선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밖에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요 기울기를 구하신 다음에 수직의 조건을 이용해서 요 기울기로 넘어가시고 요 기울기랑 요 점 가지고 식 만드시는 거예요. 흐름 이해하시겠죠? 자, 위에 올라가 봐. 근데 이것도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 대빵 쉽습니다. 자, 공식의 생긴 모양 보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원의 기본형이 나와 있고요. 원의 기본형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 위에 점을 주는 경우 요렇게 하면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이제 공식이고 자, 내려가서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일단 잠깐 생긴 모양을 묘사하자면 요 점이 보이세요? 요 점이 여기에 하나씩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해 안 될까봐 오른쪽에 바로 제가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예를 들어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나와 있고 여기 위에 점 1, 3 여기 10하면 위에 점 나오는데 위에 점 1,3은 위에 점이거든요.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어떻게 곧바로 구하냐면요. 잘 봐봐. 자, x제곱이잖아. 약간 말하자면 x제곱은 플러스면 x 곱하기 x죠. 얘도 y 곱하기 y잖아. 자, 여기서 x 한 자리를 이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y 한 자리를 이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은 그대로 쓰고요. 요게 정답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요거 2개의 자리를 하나를 얘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방향 진짜 너무 빠르죠. 그래서 이건 너무 빨라서 외워야 됩니다. 근데 너무 예쁘잖아. 아까처럼 뭐 이상한 r 루트 m제곱 플러스 1도 아니고 이렇게 간다는 거지. 자, 바로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아까 101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나왔어. 공식 한번 써볼 수 있겠어요? 이런 느낌으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면 돼요. 공식. 자, 요거 어떻게 하자고? 그럼 자, 지원이 한번 도와줄래? 요거 한번 공식을 써봐. 그럼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6 잘했죠. 이렇게 그냥 쓰면 돼요. 실제로 다음 시간에 해설지를 받으시면 약간 시계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즉 해설지는 공식을 쓴 정답이라 만약에 과정으로 푼 친구도 이제 식 바꿨을 때 이 모양 나오면 정답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거 있잖아. 아까처럼 모양 바꿔볼까요? 2항에서 혹시 아까 그럼 정답 이거 나왔었나요? 이거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결국 같은 식인데 요 모양은 공식을 쓴 모양이다.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경 갈게요. 자, 여기까지가 원입니다. 원은 약간 식 만드는 컨셉이랑 결국 위치 관계 두 가지가 중요해요. 특히 마지막에 접선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유형은 역시나 105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자, 요게 세 번째 유형이거든. 첫 번째는 기울기, 두 번째는 이제 위의 점을 줄 때가 있어요. 세 번째도 근데 뭘 줘요? 이거 점인데. 근데 요거 이제 왼쪽에 읽어보시면 얘는 위의 점이 아니에요. 그럼 사실 있잖아, 그거 알아? 저 문장을 안 읽어봐도 이거 위의 점일 리가 없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봐봐. 요거를요 여기다가 대입하면 요 식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은 기본적으로 요게 이제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위의 점이 아니라 저는 보통 세 번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바깥점 유형이라고 해요. 자, 바깥에 있는 어떤 점입니다. 다시, 자, 지금도 점을 줬는데, 자,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야. 시험 정말 공부할 때 그냥 점 나오면 앞장처럼 푸는 친구 많아요. 왜? 앞장이 너무 공식도 예쁘고 쉽잖아. 근데 이거는 바깥점을 준 거고, 지금부터 한번 그림으로 묘사해 드릴게요.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한기가 나와 있어요. 역시나 원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뭘 줬냐면 어떤 점을 줬는데 이 점이 이런 식으로 바깥에 있는 어떤 점한기를 준 거예요. 요 원 바깥에. 그래서 원 여기 안쪽일 수 있잖아요. 일단은 그럴 리는 없어요, 절대로. 왜 그런 줄 알아? 요거를 지나게끔 하는 접선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으니까 이건 그냥 믿으세요. 그럴 리는 없고 얘는 실제로 위치 관계가 바깥에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뭐 하죠? 지금부터 요거 이제 접선을 보통 이제 그래서 문제 읽어보시면 이 바깥점을 주고 접선을 그었다. 보통 접선을 그었다라고 표현해요. 이해돼요? 이렇게 접선을 그을 수 있잖아요. 그었을 때 이 접선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일단 이해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위의 점을 지나는 게 아니라 접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바깥점. 그리고 느낌 오시겠지만 바깥점에서 접선을 긋는 게 이쪽 방향도 가능하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답이 두 개 나와요. 보통 바깥점 이용 정답이 두 개 나온다는 거지. 긋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지금부터 잠깐 채점하고 계세요. 자, 지금부터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자, 마지막 유형이야. 근데 얘는 사실 여러분들 마지막 유형인 만큼 약간 조금 이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앞에 두 개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자, 따라가는 과정 설명드릴게요. 따라가는 과정. 자, 첫 번째. 자, 얘는 좀 이 그냥 과정을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보통 이 문제는 기울기를 어떻게 좀 두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접선의 기울기를 제가 문자 하나 빌려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 접선의 기울기를 어떤 m이라고 하자. 이렇게 일단 써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거 가지고 저는 뭘 만들 거냐면요. 두 번째, 자, 어쨌든 기울기 알고 요거 점이잖아. 자, 기울기 알고 점한기 알면 식 만들 수 있는 거 아시죠? 이거 가지고 뭘 만들죠? 어떤 접선의 방정식, 뭐 약간 뭐랄까 뼈대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뼈대를. 그리고 이 뼈대 만드실 때는 여러분들이 외우신 그 공식 하나 외웠잖아요. 요거. 자, 기울기 하나 점한기 주면 약간 공식 같은 거 소개드렸거든요. 요거 이용해서 이제 뼈대를 좀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식 한번 정리해 보시면 요게 뭐다? 요게 지금 요 접선의 방정식의 약간 뼈대 같은 겁니다. 요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지. 이 친구는. 그리고 마무리는요. 세 번째. 똑같이 이제 D랑 R을 구해서 마무리 질 겁니다. D는 아니다. 그리고 식을 만드시면 여기는 M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자, D 구해볼게요. D 구하려면 요 식 안 쓰죠? 자, mx 빼기 y 빼기 4는 0이다.
자, 이항하신 다음에 잘 봐봐. 끝난 게 아니에요. 얘 마지막 계산까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계산 어떻게 하지 싶은 타이밍이 한번 와요. 자, 요거 자, D가 뭐였냐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중심 0,0이잖아. 여기다가 0,0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이렇게 자, D랑 자, R 2거든요. R 2 이렇게 같다라고 식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면 일단 요 분모를 좀 곱해볼게요. 양쪽에다가 자, 분모를 곱해보시면 보이시나요? 자, 요 절대값 없애시면 그냥 4가 되겠죠. 빼기 마이너스 4는.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이제 분모를 곱했습니다. 자, 이 타이밍이 딱 오면요. 여러분들이 루트를 지워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제곱을 하면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곱을 해가지고 다 날리겠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 제곱하시면요. 위에 쓸게요. 16인 자, 조심할 점. 얘도 제곱해야 돼. 4 곱하기 자, m제곱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얘도 제곱하시고 얘 제곱하세요. 지수 법칙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양쪽에다가 4를 나누시면 이렇게 되고 결과적으로 m제곱은 3이다. 즉 m은 뿔마 루트 3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답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지. 이번에도. 자, 뼈대가 어딨니? 자, 뼈대가 요거였잖아요. 요 뼈대에다가 쏙 대입하시면 정답이 두 개 나옵니다. 이렇게. 정답을 쓰실 때는 아까 표기법 하나 소개드린 것처럼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혹은 뭐 분리해서 두 개 써도 되고요. 이렇게. 자, 왜 두 개 나온다고? 바깥에서 긋는 방향에 따라 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울기 버전이랑 바깥쪽 유형은 두 가지가 나오고 위의 점은 한 가지가 나옵니다. 정해주세요. 정리 끝난 친구는 106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제가 106번은 한 번 더 좀 천천히 푸는 과정 보여드릴 겁니다. 얘는 공식 없나요? 죄송한데 얘는 따로 공식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또 방법에 따라서 공식을 약간 뭐 넣어서 푸는 것도 가능한데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따라가는 과정으로 그냥 쭉 푸시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106번 풀어보시면 되고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남은 시간 숙제 검사할 겁니다. 세 번째는 바깥점인데 얘가 가장 어쩌면 좀 까다롭다. 일단은 그 과정이 존재하고 도입부를 외우세요. 도입부는 접선의 기울기를 보통 뭐 m이라고 두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울기와 점 가지고 식을 만드십니다. 간단하게. 또 m에 관한 식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는요, 또 d는 아니다. d는 아니다로 이제 m 값을 구하시면 되는데 요 식을 쓴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계산은 보통 제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제곱해주면 뭐 절대값이든 루트든 다 지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제곱을 해서 계산을 마무리하시면 보통 m 값이 2개 나옵니다. 정답이 2개 나옵니다. 자, 105번 이었고, 자, 106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진리 머리가 안 들어간다고?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아니 고등학교 가면 참고로 고등부 수업은 2시간인 거 알아? 근데 그때 너가 머리 안 돌아가면 그럼 나는 할 말이 없는데 그럼 오지 마세요. 고등부 수업 머리가 안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머리에 어떤 용량이 적지? 옛날 컴퓨터야? CPU가 되게 약간 옛날 젊은 애들이에요. 이게 빨리빨리니까 지금 연습해야 돼. 그리고 모르겠어. 머리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좀 머리를 효율적으로 쓰세요. 여러분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 막 진지할 게 아니라 그냥 어쨌든 오늘은요 다 D 아니야 그냥 오늘 컨셉은 D 아니구나 라고 이해를 하라고요. 어떤 친구는 진짜 그런 친구 있다. 공부를 너무 딱 봐도 너무 이상하게 그러니까 너무 막 좀 자질구레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수학 공부 앞으로 못합니다. 너무 양이 많아. 그러니까 적당히 묶어서 물론 제 역할이에요. 적당히 묶어서 약간 어떤 흐름을 좀 탄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흐름을 탄다?
자, 얘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106번 문제는요. 자, 요게 지금 뭐라고? 일단 한번 지우고 깔끔하게 한 번 더 필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 106번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세 번째 유형이야. 자, 이른바 바깥점 유형. 어떤 바깥점에서 접선을 그었다. 혹은 그었다라고 소개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기본 전략이 뭐였냐면 순서를 암기할게요. 첫 번째. 어쨌든 접선은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얘는 기울기를 아까처럼 뭐 구할 방법은 없고요. 자, m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기울기를 두고 나면요. 이어서 이 화살표가 나는 의미가 있어. 어쩜 여러분들은요. 이 도입부가 중요하니까 이 도입부를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 수학 공부할 때 암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항상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외우셔야 돼요. 내가 이 문제가 나오면 거기를 또 올려야겠다. 어차피 이 도입부를 암기하시면 그 다음은 따라갈 수 있어요. 약간 좀. 왜? 자, 기울기 나왔으니까 뭐 할 수 있다? 이 접선의 방정식 뼈대를 세울 수가 있다는 거야. 이론상 점암기 알고 기울기 알면 식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자, 만드실 때 여러분들 요거 지난번에 설명드린 공식을 좀 필수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y는 자, m 괄호 열고 x 플러스 1 더하기 3 이렇게 하면 이제 식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자, 쓰자마자 곧바로 이어서 뭐 d 구할 준비하세요. 자, 반대편 이항하겠습니다. 자, 암산할게요. 자, 이렇게 이항해서 이렇게 하면 d 구할 준비가 됩니다. 이해돼? 자, 이어서 세 번째 뭐 하죠? 이제 오늘 계속 강조하고 있는 요거 두 개로 식을 세워서 m 값 구할 겁니다. 근데 아마 요거 풀면서 그 과정에서 약간 좀 어떻게 할지 싶은 거 한번 해결해 드릴게요. 자, 어떻게 한다고? 자, 먼저 d라는 거는 자, 루트 요거 제곱 더하기 제곱이지. 즉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자, 여기다가 0,0 넣는 거죠. 0,0. 그럼 절대값 안쪽에도 위의 문제랑 다르게 m이 들어갑니다. 약간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에 r은요. r은 여기잖아. 루트. 그리고 접선이니까 접한다. 같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나요 혹시? 여기까지는? 자,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해결책 말씀드릴게요. 지금 너네가 불편한 게 이 절대값도 불편하고 루트도 불편하죠. 자, 결론적으로 아까도 그 말했는데 이거 중에 해결은요. 이거 중에 해결은 제곱을 하시는 겁니다. 제곱하기. 즉 지금부터 양쪽 식을 약간 제곱을 할 거예요. 제곱을. 자, 왜요? 여러분 이미 이 루트는 아시죠? 제곱하면 사라지는 거. 근데 자, 하나 써드릴까요? 이것도 어쩌면 저희가 2학기 때 좀 자세히 배울 건데 절대값 관련 한 가지 상식을 좀 주입해 드릴게요. 여러분 절대값은요. 제곱을 하는 순간 저 보세요. 절대값은요. 제곱을 하는 순간 어떤 게 가능한 줄 아세요? 이 절대값을 떼도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사실 제곱은 아시죠? 여기가 양수든 음수든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다 없애는 방법은 제곱입니다. 자, 지금부터 양쪽 식을 제곱하겠습니다. 자, 제곱하시면요. 이제 전부 다 예뻐져 갑자기. m제곱 플러스 1분의 자, 분자도 이제 절대값 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도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제거가 됐습니다. 자, 이제 양쪽에다가 이 분모를 곱하겠습니다. 자, 위에 쓸게요. m 더하기 3의 제곱은 자, 5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 맞나요? 자, 분모를 곱해준 거고 요식 전개를 다 하겠습니다. 자, m제곱 더하기 6m 플러스 9는 얼마다? 자, 5m제곱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반대편으로 싹 다 이항할게요. 자, 0은 4m제곱 마이너스 6m 빼기 4가 됩니다. 이거 아마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어떻게 하지? 4, 1, 2, 2 마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인수분해 됩니다. 크로스로. 자, 해보시면요. 4m 플러스 2 하나 그리고 m 마이너스 2 하나가 나오니까 m 값이 몇 개 나온다고? 2개가 나옵니다. 자, 보통 2개가 나오고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m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2 이렇게 해서 2개 다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정답은 이게 아니야. 식을 만드는 문제니까 뼈대 어딨니? 여기 뼈대에다가 대입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대입해보세요.
여기다가 대입해서 12개. 이번에는 이제 따로 써야 되겠죠. 아예 다르니까 따로 쓰면 됩니다. 한번 정리해 보시고 일단은 요거는 여러분 꼭 내일이 수업이기도 하니까 일단 오늘 숙제 끝나고 시간 나오면 이거 한번 다시 해보세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자, 숙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숙제는요. 혹시 혜린이도 숙제는 먼저 체크해 볼래? 네, 요거 이제입니다. 일단 스무 온라인에 있구나. 스무는 아까도 말했지만 지난 시간 숙제 밀린 거 꼭 먼저 하고 하시길 바래요. 어쩌면 오늘 컨셉은 위치 관계라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특히 DR고 하는 거 많이 하고 숙제 하시기 바랍니다. 칠판 지울게요. 자, 요게 숙제인데 준영이는 지금 풀고 있는 거 일단은 끝날 때 한번 얘기할게요. 편할 것 같아? 그럼 감사합니다. 나머지 친구들이 여기 날성이형 가보시면 요 142쪽에 오른쪽에 안 푼 게 오늘 아까 했던 그 최대값 최소값 기억나시나요? 그 D 플러스 R의 뒷얘기가 그 내용이 살짝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43쪽, 44쪽에 접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만렙이 좀 칸이 넓어요. 거기는 좀 좁은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146쪽에 아마 좀 안 푼 거 있죠. 거기가 이제 또 그 D 플러스 R 그 친구랑 접선 몇 개 있습니다. 와서 풀어보세요. 그리고 만렙 와서 아마 여기까지가 방금 했던 페이지 아닌가요? 그 다음 장은 제가 중요한 숙제로 드릴 거라 풀지 마시고 내일이 수업이니까 여기까지만 해서 풀어보시면 되고 승우는 요거 지난 시간 숙제인데 이제 연말이잖아. 저희가 1월 들어가면 다시 새 책으로 나갈 거예요. 다시 리셋 한 번 더 할 건데 지금 어쨌든 까먹겠지만 그래도 요 어떤 흐름 정도는 이해를 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한번 어쨌든 맛 봤잖아요. 아시겠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러면 자, 남은 시간 숙제 검사하고 일단은 뭐 질문도 좀 더 하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기 승우는 아까 링크 보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숙제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난 시간 거. 질문 있는 거 채팅창에 글 남기시고요. 잠깐만요. 그 행동 좋구나. 요거 저게. 요거 좀 넘겨주세요. 옆에. 자, 녹화 마무리.